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늘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촌락과 도시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촌락이란 어떤 곳이었죠? 비교적 적은 수의 사람들이 한 마을을 이루고 자연으로부터 생산물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지역 단위를 촌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촌락에서는 주로 농업 또는 어업, 임업 이런 일에 종사하면서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지역이죠. 그리고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주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이나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죠. 이런 곳을 우리가 사는 부천도 도시에 들어갑니다. 인구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촌락과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러면 오늘은 페이지 10쪽입니다. 페이지 10쪽 촌락과 도시의 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촌락과 도시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 촌락 지역의 문제와 해결책을 설명할 수 있다. 촌락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도시 지역의 문제와 해결책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우리 학교로 전학 오면 집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촌락일 것 같죠? 요즘 촌락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어요. 학생 수가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좀 더 중심지에 있는 학교로 있는 학생들을 옮기게 하고 있던 학교는 폐교를 하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화순입니다. 전라남도 화순의 작은 시골 학교인 모모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27명이다. 학교는 늘 통폐합 위기에 처해 있었다.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근근히 폐교만을 면해 온 지도 꽤 됐다. 그래서 학교는 집을 주겠다는, 시골 학교에 학생을 입학시키면 그곳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집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생각해냈다. 이렇게 폐교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촌락 지역의 어려움이죠. 그러면 위 신문 기사에서 알 수 있는 촌락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이죠. 인구 감소 때문이에요. 인구가 감소하니까 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은 인구 감소 때문이죠. 그러면 촌락의 문제점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촌락 지역의 문제점. 촌락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계속되는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이다. 여기는 이제 일손 부족이 문제점이라고 했어요. 물론 학생이 인구가 감소해서 학교가 폐교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청년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지역 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청년들은 다 도시로 가고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가고 촌락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일손이 부족하겠죠. 또한 청년층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출산율 감소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죠. 그리고 교육 관련 시설, 특히 학교가 폐교되고 있어요. 교육 관련 시설, 그 다음에 병원, 문화 공연 시설 등이 발달하기가 어렵다.
인구가 많지 않으니 발달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이런 촌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촌락 지역은 인구 고령화로 평균 연령이 높다 그랬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셔요. 그래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농기구를 기계화하는 거죠. 그래서 손이 많이 가지 않고 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기계화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농사 기술 도입, 일손이 많이 가지 않으면서도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농사 기술을 도입하고, 이런 방법으로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족한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예,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촌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요. 그 다음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 지역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이라든가 대형 병원 등의 편의시설, 사람이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도와주는 그런 편의시설 확대, 이런 편의시설을 많이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생태 체험장을 조성을 해서 도시 사람들이 많이 체험하러 오게 만드는 거죠. 생태 체험장, 이런 것을 조성해서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도시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올 수 있게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결연으로 자매 결연을 맺는 거죠. 도시의 어떤 아파트와 농촌의 어떤 동네가 자매 결연을 맺어서 직거래 장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해서 농가는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조금 더 유통 마진을 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고, 반면에 도시 사람들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신선한 농작물을. 그래서 농가의 수익을 증대하고 유동 인구,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동 인구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그게 살진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촌락을 왔다 갔다 하면 지역 경제도 살아나겠죠. 그래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든지 또는 직거래 장터를 만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촌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다음은 도시 지역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도시에서는 인구 밀집, 인구가 빽빽하게 모여 있어요. 인구 밀집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체증, 우리 어디 한번 가려면 차가 너무 막히죠. 그런 교통 체증, 너무 많이 도시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가. 그리고 사람이 많다 보니 주택이 부족하죠. 그래서 집값이 너무 비싸요. 집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매일매일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용한 생활 하수 또는 생활 폐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쓴 오염된 물을 버리게 되고, 이런 생활 폐수, 그 다음에 쓰레기 증가 등의 환경 오염 원인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도시에서는. 그리고 고층 아파트 거주자의 증가로, 그 다음에 아래층 위층 층간소음이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다치고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도시 지역의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도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도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의 인구를 지방의 작은 도시, 중소도시로 분산하면 가장 좋겠죠. 골고루
근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게 문제긴 한데요. 그래서 도시 인구를 지방의 도시로 분산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주요 행정기관, 나라의 공무와 관련된 그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공기업 같은 거 이런 것을 지방으로 그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또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중교통 환성 시스템 우리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려면 버스 타고 길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가서 지하철 가서 전철을 이용할 수 있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철역 안에서 복합센터 안에서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전철을 탈 수 있도록 환승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공공자전거의 도입, 개인의 자전거가 아니라 우리 뭐 전철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시나 또는 도가 공공자전거를 두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공공자전거의 도입. 그 다음에 버스 전용 차로제 실시. 우리 부천에서는 볼 수 없는데요. 서울에 가면 파란색으로 선을 그어 놓은 데가 있죠. 거기는 버스만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통 체증을 많이 완화할 수 있겠죠. 이렇게 버스 전용 차로제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파란색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버스만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차가 막히지 않고 빨리 제 시간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버스 전용 차로제 이런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네, 잠시만요. 페이지 13쪽입니다. 생각 따지기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림을 조금 당겨 볼까요? 촌락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끼리 연결해 봅시다. 네, 오른쪽에는 어촌, 산지촌, 농촌이 있고 왼쪽에는 설명이 있는데요. 제일 위쪽에 보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이용해 자연 휴양림을 만든다. 자연 휴양림을 만들려면 나무가 많아야 되겠죠. 네, 숲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숲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산지촌. 산에 숲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 휴양림은 산지촌에 만들면 좋겠고, 그 다음 두 번째, 고기잡이 및 갯벌 체험장을 만든다. 이거는 바다가 있는 곳이 좋겠죠? 그래서 바다가 있는 곳은 어딘가요? 어촌입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은 산지촌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만든다. 농수산물 하면 어디죠? 농촌이죠? 네.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농촌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13쪽의 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도시의 문제가 아닌 것을 2개 골라 봅시다. 그러면 도시의 문제를 먼저 한번 골라볼까요? 도시의 문제인 것을 O, 아닌 것을 X로 하겠습니다. 교통체증, 차가 막힌다. 너무 인구가 많아서, 차가 많아서 교통이 막힌다. 도시의 문제 맞습니다. 두 번째, 노동력 부족. 노동력이라는 것은 일할 사람이죠. 도시에 일할 사람이 남을까요? 부족할까요? 도시에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도시에 일할 사람을 노동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할 사람이 많죠. 부족이 아니라.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농촌의 문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도시의 편의시설 부족한가요? 충분하죠? 농촌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과다한 쓰레기, 많은 쓰레기 맞죠? 사람이 많다 보니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시의 문제인 것은 O, 아닌 것은 X인데 우리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죠. 그래서 아닌 것은 2번과 3번이 되죠. 2번과 3번은 도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정리 콕콕에서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촌락은 농업, 어업, 임업 등 자연으로부터 생산물을 얻어 살아가는 지역 단위를 말한다. 그래서 농업을 하는 곳은 농촌이겠죠. 농촌. 그 다음 어업을 하는 곳은 바다가 있는 어촌이겠죠. 바다가 있는 어촌. 그 다음에 임업은 산에서 나는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하는 산업을 임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이 있는 곳이니까 임업은 산지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 도시는 도시적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도시인은 주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이나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편리하게 해주는 일,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도시는 주로 제조업,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촌락은 산과 하천 등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주로 자연환경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 대부분의 인구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아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죠. 그래서 인구의 고령화와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 출산율이 감소되어서 이런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촌락에는. 그래서 학교도 폐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다음 4. 도시는 인구 밀집. 인구가 너무 빽빽하게 모여 살고 있어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죠. 이런 인구 밀집에 따른 주택 부족, 사람이 너무 많으니 집이 부족해요. 그래서 집값이 너무 비싸죠. 그리고 교통이 많이 막힌다. 교통체증. 그 다음에 쓰레기 당연히 많겠죠.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대기가 오염된다. 공기가 오염됩니다. 차가 많다 보니 매연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공장도 있고 그래서 대기 오염, 공기가 오염되는 이런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5번. 농촌에서는 새로운 농사기술 도입. 네,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다고 했죠. 그래서 일손이 많이 가지 않는 그런 농사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일손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농기구도 기계화를 해서 많이 기계화가 되어서 일손이 많이 부족하지 않도록 일손이 많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등으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촌락과 도시의 문제점과 그 해결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